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약간 좀 피로감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가 약간 지루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후반에 다소 한 번 더 힘이 빠지면서 하락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먼저 살펴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현대증권의 배성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상당히 폭풍 같은 한 주였습니다. FOMC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마무리해서 다음 주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궁금해요. 먼저 내부적으로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 어떤 게 있나요? 예, 다음 주는 이제 국내 경제 지표 일정을 보시면 이제 25일 날, 금요일이죠. 이제 4분기 GDP 성장 이제 확정치가 좀 발표가 되겠는데요. 전년 동기 비해서 이제 기준 연율로 이제 3.0% 성장률이 이제 가능할지가 이제 관심사항이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추세를 바꿀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경제 지표의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큰 관심사항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증시에서는 당초 이제 그 시장의 매크로 지표라든가 이제 펀더멘탈의 이제 가시적인 개선이 좀 부재하고, 더불어서 이제 외국인의 선물 누적 그 매수 포지션은 이제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제 지수의 상승폭이 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FMC 회의에서 이제 시장 친화적 발언이 이어진 이후에 정책 불확실성 해소 및 이제 위험 자산 그 선호 환경이 좀 강화가 되면서 빠르게 이제 저항선을 돌파했다고는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 저항권역으로 인식되던 이제 1960선을 좀 빠르게 돌파를 하면서 이제 1990선에 좀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이익 추정치가 이제 점차 반등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부담감 극복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00선을 좀 타진할 가능성도 염두를 좀 둬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의 거래량이라든가 말씀해 주시는데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주요 정책 이벤트 마무리 이후에 이제 시장은 밸류 센티멘트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에 다시 집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심의 이제 시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은 여전히 해외 변수 가운데 시장의 키 역할을 하고 있는 유가라든가 이제 환율 흐름을 다음 주에도 주요 체크 포인트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이제 20이 이제 금융통화정책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금주는 어제 이제 미국 FOMC 회의 등 빅 이벤트가 이제 시장 기대 이상의 이제 결과를 좀 발표를 하면서 불확실성을 크게 낮춰 주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전반적으로 해외 경제 쪽에서 이제 변수 영향이 좀 크지 않다고 좀 결론 내려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미국에서는 21일 기존 및 이제 신규 주택 매매가 발표가 있고요. 24일에는 이제 내구재 및 자본재 수주 출하 증가율, 그리고 이제 25일에는 4분기 GDP 성장률 및 개인 소비 확장치가 좀 발표가 되겠는데요. 주택 시장의 경우는 최근 이제 기존 주택 매매는 이제 상승 후에 이제 보합권, 신규 주택 매매는 계속된 최고치 갱신 이후에 이제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24일에는 2월 내구 재정화 발표가 있겠는데 이전 4.7% 증가보다는 좀 감소한 2.5%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5일 발표된 4분기 GDP라든가 이제 소비 지출은 모두 이제 예상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유로존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인 24일 날 마켓 유로존 이제 제조업 및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 있는데요. 두 지표 모두 이제 이전 대비로는 소폭 상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근본 22 및 미국 FOMC 결과를 보시면은 22가 이제 LTR로 이제 2를 통해서 이제 은행들이 제로금리 이하로 이제 부담 없이 필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해줬고요. 미국이 이제 글로벌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이제 탄력적인 금리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의 신뢰를 높여놨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달러화 가치관이 크게 약세로 좀 돌아서면서 이제 유가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라는 점, 역시 신흥국 전반에 이제 경기 하강 리스크를 낮춰줬다는 점에서 다음 주에도 이제 위험 자산 선호 환경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환경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추가 상승을 좀 더 내다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걸까요?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PR 11배, 그다음에 이제 지수 1960선에 대한 이제 저항이 지속될 것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이제 중앙은행발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대폭 감소가 되면서 코스피가 이제
전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점에서 이제 주목할 점은 그 이익 추정에 대한 전망이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 전망 증가가 이제 PER을 전체적으로 이제 11배 수준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뭐 저항선 역할을 했던 1964년이 오히려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지수 상승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현재 시장 상승의 이제 근본적 원인이 여전히 이제 기업 이익보다는 이제 심리적 측면에서 밸류 상승이 좀 키웠다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이익의 추가적인 개선 전망이 좀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분간 코스피 밴드는 좀 상향이 되겠지만 그 1960에서 2000선 사이에서 뭐 재차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급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20의 이제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과 그 FOMC 회의 덕분에 이제 그 달러 약세가 좀 강화가 되면서요.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이 좀 시행된 이후에는 평균 한 2, 3개월 정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국내로 유입됐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그 1250원부터 유입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당분간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대응은 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이제 대형주 그리고 달러 약세 심리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경우에는 뭐 산업재라든가 소재 섹터 관련주들의 강세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는 비슷한 그런 업종 그리고 또 지수 전망 해주신 것 같네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중 골든타임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